벼락 출세길 이재명 변호인 말고도 있다. 스폰서 업체. 변호인들, 이재명의 변호사들 대거 포진했다. 이건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가령 뭐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점령을 했죠.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들이 전부 다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에도 보냈죠. 대북송금 사건은 이 국정원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국정원 기조실장에 그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를 했던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인수위격이라는 국정기획위원회 여기도 보냈죠. 그 전에 국회의원 5명, 변호사들 5명에게 금배지를 달아줘서 그 사람들이 국회 안에서 지금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의 변호사는 정말 벼락출세를 한다. 이런 그 말이 있었는데 벼락출세를 하는 그룹이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물론 성남시 출신, 경기도 출신, 성남 라인 해가지고 뭐 김현재를 비롯해서 쫙 포진해 있죠. 그걸 외에 그것은 뭐 자기들끼리 그 농공행상을 하고 했다고 치지만 그거 외에 일단 어떤 이재명 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렇고 있는데 또 하나 약진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재명이 오늘 지금 장관 2명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의 최휘영, 전에 지금 롤 유니버스 대표인데 전에 이 네이버 대표를 했습니다. 네이버 출신입니다. 원래는 기자 출신인데.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김윤덕 또 그 현역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자, 이 최휘영 후보자가 문체부 그 장관 후보자가 원래는 이제 YTN 기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 네이버로 가가지고 대표이사까지 지낸 인물이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네이버 출신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그 한 포털 업체 출신들이 이 대통령실의 AI 미래기획수석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죠. AI 미래기획수석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었던 하종우 씨를 수석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후보자도 네이버에서 처음으로 여성 최고 경영자 CEO를 지낸 인물이죠. 자, 이 중요한 장관에 지금 2명이나 네이버 출신이 2명이나 갔고 그다음에 수석도 한 사람이 갔습니다. 이게 왜 이 벼락 출세길이 됐을까? 물론 이제 이 용산에서는 무슨 뭐 이 어떤 AI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뭐 그 이야기를 하죠. 이 4차 산업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전에 네이버 하면은 기억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있죠.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 네이버에서 성남 FC에 거액의 후원을 하고 어떤 이제 다른 이 특혜를 받았다.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정진상 그때 성남시 이 정책실장이 네이버와 이렇게 나눈 대화 내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그때 그 이재명 정진상이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때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이버. 자, 그래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또 네이버 제목에 글을 올려서 네이버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하더니 또다시 네이버 경력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재명의 네이버 사랑은 오래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되어 있기도 하다. 자,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호는 아니냐. 그동안 후원받은 데 대한 보호는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네이버 외에 또 하나 있죠. 두산도 후원 기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 용도 변경 특혜를 주고 성남 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그 사건이죠. 이거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데
이 1심 재판이 지금 3년 이상 끌고 있는데 이거 이 성남 FC하고 대장동, 백현동 미래 신도시 재판에 함께 묶였죠. 그래서 이게 3년 이상 끌고 있는데 이 이재명 재판이 중단이 돼 버렸죠. 그때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뭐 추후 지정 이게 중단을 시켰는데 정진상은 계속 이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네이버 외에 두산도 있었는데 자, 두산 출신 두산의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를 지낸 사람이 김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출신도 올라온 거죠. 스폰서 업체 출신들, 대표급들이, 사장급들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공교롭게도 그 사건에 함께 이름을 올린 두산, 또한 관계사 인사가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네이버와 두산, 성남FC 사건으로 이어온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완은 아닌가. 워낙 지금 그 본인의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정말 눈치 보지 않고 국민 시선 아랑곳 없이 민정수석에 다 배치를 하고 특히 가장 이 리스크가 크다고 가장 그 리스크가 시급한 거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안송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덜미를 가장 강하게 잡을 게 대북송금 사건이죠. 대북송금 이것은 뭐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특가법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하영은 뭐 벌써 이렇게 이 대법원 확정 판결됐고 자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뭐 배상용 KH 뭐 회장이 8월달에 들어오면은 또 이거를 뭐 특검을 하든지 뭐 재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검찰의 기소 조작 TF 만들었죠. 그걸 통해서 다 없애려고 하는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근데 그 국정원에 바로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올릴 정도로 국정원 기소실장에 올릴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고 국민 눈치 보지 않고 막 이재명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것들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에서 3명이나 이렇게 장관급으로 발탁이 되고 두산에서도 발탁이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이버 두산이 전부 다 아직 재판 중입니다. 그 부분도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재판 중인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네이버와 두산인데 그 네이버와 두산의 사장급 출신들을 장관급으로 앉힌다. 장관에 앉힌다. 이것도 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재판이 다 끝났으면 모를까. 이재명 본인의 재판은 중단됐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쪽도 피고인이고 두산 쪽도 피고인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스폰서 업체도 벼락 출첵기로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벼락 출첵기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쭉 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이재명에 대해서 좀 아부를 하는 속된 말로 아첨을 하는 이 사람들이 또 요직을 또 맡는 그런 현상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일하게 유임된 뭐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나 이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뭐 이 충성맹세를 했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발언을 막 해서 어쨌든 지금 뭐 유임이 됐는데 그 전에 당 대표하면서 공천을 줄 때도 또 몇 번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누구죠? 뭐 어떤 연예인보다 뭐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 뭐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뭐 공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자 강선우 이 지금 장관 후보자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갑질 논란이 있어서 지금 크게 떠들썩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쪽에 그 밑에 있는 사람,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강선우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저 누워있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그때 이 검찰의 구속, 압박이 막 있을 때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단식을 했는데
자, 저렇게 국회의원이 가서 이부자리를 저렇게 챙겨줍니다. 이부자리를 챙겨주는 저 모습. 물론 저것 때문에 장관 자리를 줬다는 그런 직설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국회의원이 이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논란이 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장관 감이 아닌데 장관에 지명이 됐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받고 있는 지금 의혹들하고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냐면은 강선우 후보자가 받는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이해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지금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갑질이죠. 갑질. 자기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서 마치 집사처럼 부린, 뭐 음식물 먹고 와서 그냥 봉투채로 주면서 이거 분리수거 해라고 한다든지, 집에 변기가 고장 났으니까 와서 고치라고 한다든지, 이런 갑질이죠. 이게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이 인사권은 전적으로 보좌진에 대한 인사권은 무조건 국회의원이 갖고 있죠. 국회의원이 지금 오늘이라도 채용을 하면 채용을 하는 거고, 오늘이라도 자르면 자르는 겁니다. 그럼 갑을의 관계가 분명한데 이제 갑질을 한 거죠. 그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 집사 보좌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사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보좌관은 집사 역할을 하면서 월급은 우리 세금으로 받아가는 거죠. 그 보좌진의 세금, 우리 세금으로 받아가죠. 그런데 김혜경 씨가 그전에 조명현 씨, 배수현 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명현 씨 사적으로 채용을 해서 집사처럼 이렇게 부렸죠. 그런데 그 인사권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채용을 해서 개인의 집사처럼 이렇게 부렸는데 그 월급은 이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금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사람을 채용을 해놓고 그들 자기 개인적으로 이 집사처럼 부렸다. 그게 상당히 저는 유사한 구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 있었죠. 그 김성태하고 그 쌍방울 그 간부들이 그 이재명 쪼개기 후원금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는 사실상 멈춘 상태인데, 강선우 그 후보자도 쌍방울로부터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똑같은 쌍방울 그 김성태하고 방용철 부회장, 이게 참 공교롭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는데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이 오늘 나왔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가 갑질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인권 유린으로 일종의 범죄다. 그런데 민주당은 갑질 영부인 때문에 갑질 장관 후보자에게 간대한 것이냐.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김혜경 여사를 위해 초밥 10인분을 배달하고 제사 음식 배달하고 약 대리 처방하고 속옷 정리까지 해야 했던 시대의 갑질 심부름 사건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의 웬만한 갑질에는 무감각해진 것이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조은희 여가위 소속이죠. 지금 여가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텐데 여간이 국민의힘 간사가 여가위 간사가 조은희 의원입니다. 조은희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는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해 충돌, 보좌진 갑질까지 이미 공직 후보자 자격을 상실했다. 보좌진을 자택 집사처럼 부린 갑질,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리고 또 거짓 해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자리,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이 여가부인데, 그런데 이 강선우 후보자는 그 전에 갑질을 막겠다고 이게 태움 방지법,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이라는 거 있죠. 그 고질화된 어떤 잘못된 문화인데 태움 방지법을 발의까지 해놓고 실제로 본인이 갑질의 여왕이 됐다.
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 통과를 시킬 겁니다. 다 그냥 임명할 겁니다. 밀리면은 안 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국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싸움 이런 것을 무조건 앞서기 때문에 임명을 할 겁니다. 예, 벼락 출세하는 그룹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향을 한 사람들이죠. 눈치를 싹 봐가지고 저희가 유리할 것 같아. 전향을 한 사람들. 뭐 정권 선거 끝나고 나서 전향한 송미령 농경부 장관도 있고 권오월 전 의원, 권오월 전 의원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죠. 선거 전에 이미 전향을 했죠. 장관까지 받았죠. 벼락 출세를 하는 겁니다. 오늘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피 대선 때 이재명 편으로 넘어갔죠. 오늘 이재명이 또 2시간 동안 오찬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